모기가 아주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보면 보통 그런 집들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모기약에 함유된 살충 성분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해가 됩니다.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노출되면. 어쨌든 뭐 사약과 마찬가지죠. 짜서 만든 먹으면 죽는 사약 똑같습니다. 모기 방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모기 방역을 했는데도 계속 나오는 이유는 모기는 주로 어디서 집 안으로 들어올까요? 뭐 물 웅덩이라든가 지하 집수정이라든가 맨홀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 주변에서 발생된 것들이, 그래서 창문 틈을 좀 제대로 잘, 틈이 진짜 한 개도 없이 제대로 잘 막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파트 고층이나 산속 등 예상 밖 장소에도 모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모기는 물이 고인 곳에는 다 서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버린 어떤 뭐 플라스틱 용기, 이것을 이제 수거해 가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가 와서 물이 고였는데 햇빛을 받고 있다. 그럼 따뜻하게 데워진 상태다. 뭐 하루 중 한 번이라도. 그러면 모기가 좀 쉽게 거기서 서식을 할 수 있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외의 장소라고 하면 그런 조그만 용기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모기가 올라가는 이유는, 일단 모기는 비행 능력이 엄청 약한 해충입니다.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딱 모기를 놨을 때 최대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테스트를 해보면 10m를 넘지를 못해요. 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뭐 한 7m에서 뭐 한 8m 뭐 그 정도 이렇게 날아오르는 게 최대치인데, 역설적으로 비행 능력이 약한 게 이 더 높게 날아오르게 하는 거죠. 왜냐면 파리처럼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돌진해 갈 수 없고요. 얘는 바람을 타면 그냥 갑니다. 어디든지. 그래서 고층 빌딩 뭐 18층, 20층 이런 데도 바람을 탔기 때문에 그냥 쑥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겠죠. 모기가 아주 고질적으로 들어오는 집들이 있거든요. 그런 집들은 보면 보통 한 2에서 한 3층, 5층 이하 그런 집들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 이상 올라가면 이제 진짜 모기가 바람을 타야만 되기 때문에 점점 그 들어갈 수 있는 개체수는 줍니다. 모기 방역을 해도 계속 모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기가 아무래도 진짜 예상하지 못하는 아주 여러 군데에서 살 수 있고요. 우리가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모기가 사는 서식지를 찾아서 서식지 자체를 없애는 거하고, 그리고 또 그 서식지 안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넣어서 모기가 날개를 달 형태로 우화되지 못하게 선제 제압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은 곳에 생기다 보니까 모기 방제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기는 끝도 없이 계속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안에서 모기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생활 습관이나 관리법이 필요할까요? 일단 잘 씻어야 되겠죠. 모기는 발에서 생기는 뭐 카복실산 뭐 이런 거 발냄새 유발하는 이거에 엄청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보고도 있고요. 그 사람의 호흡이나 땀 냄새, 뭐 젖산 이런 데 또 반응을 하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그 사람의 생활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씻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냄새 관리하는 거죠.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그 창문이나 문틈 이걸 좀 잘 막으셔야 돼요. 모기가 그 엘리베이터 맨 하단부에 혹시라도 물이 고이는 그 상황이 생기면 모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느 층이든지 다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는 뭐 이런 방법이라고 하면, 일단 현관 문틈도 좀 틈이 없게, 최대한 틈이 없게 막아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창문 틈도 좀 막아야 되고, 그리고 몸에 악취가 나지 않게 잘 관리하시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안의 모기가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그렇게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땀이 많이 나는 사람, 큰 사람, 그리고 어두운 옷, 그러니까 뭐 검정색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스타일로 많이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모기가. 어두운 옷은 좋아한다는 게 좀 약간 의아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기가 본능적으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천적이 보지 못하는 그 어두운 데로 싹 숨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두운 옷을 입으면 내가 여기 숨어야 되겠다. 그리고 글로 이제 가서 숨었더니 여기가 웬걸, 음식이 이렇게 좋은 게 있네. 그리고 이제 빨기 시작하는 거죠. 모기 퇴치제를 뿌려도 효과가 없을 때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모기 퇴치제가 오래 가질 못해요. 본격적인 어떤 살충 성분도 아니고, 모기 퇴치제를 뿌리면 환경에 따라서 아주 짧게는 뭐 2시간도 안 갈 때도 있어요.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이미 땀에 뭐 다 벗겨져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대중 없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뭐 4시간 이 정도가 이제 그 평균적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용량 용법을 조금 더 늘리면, 약의 성분을 조금 더 늘리면 한 8시간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뭐 특히 이카리딘 같은 경우, 버물리 같은 게 아마 이카리딘 성분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가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어린아이한테는 7% 이하, 그리고 이제 성인들한테도 7% 정도로 뿌리게 되면은 이카리딘 성분 같은 경우 한 2시간에서 4시간, 그리고 한 15% 정도 성분 이카리딘을 뿌리면 뭐 4시간에서 뭐 6시간, 뭐 20% 정도 뿌리면 8시간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그게 사람 몸에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뿌리면 또 부작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효과가 없어도 뭐 자주 뿌리는 거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고요. 뭐 이유는 어쨌든 이 사람한테 그 해롭지 않게 용량을 맞춰서 나온 약재들이기 때문에 뿌렸을 때 상황에 따라 금방 없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땀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습관적으로 뭐 이렇게 몸을 좀 닦는다든가, 많이 부대끼는 장소에 있다든가, 뭐 냄새가 많은 장소에 있다든가 뭐 이러면 그 효과가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진짜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가 하나 있는데, 모기가 너무 많은 장소에 가면은 아무리 뿌려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가 모기 서식지예요. 바로 옆에가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막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캠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뿌렸는데 잠깐 안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 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모기 서식지 내가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피제의 효과가 없다라고 느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모기약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에게 해가 없나요? 무조건 해가 됩니다. 모기약 중에 일단 훈증제가 있잖아요. 훈증제가 이제 2가지 타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액상 용액을 심해 이렇게 열을 가해서 이렇게 떠 나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패치 형태가 있죠. 그 훈증기에다가 그 패치를 끼워 넣으면 그 패치에서 또 훈증이 되면서 이렇게 살충 성분이 나와서 모기를 제압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사실상 사람한테는 크게 뭐 좋은 건 없습니다. 뭐 크게가 아니고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계속 노출되면. 그런데 효과는 뭐 아주 좋죠. 그게 효과는 정말 좋은데, 모기를 잡으려고 이제 살충제를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뿌리는. 근데 뿌리는 살충제는 무조건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살충 성분이 뭐 죽이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지 않죠. 어쨌든 뭐 그 사약과 마찬가지죠. 그 천연 성분을 짜서 만든 먹으면 죽는 사약 똑같습니다. 이 그 모기약에 함유된 살충 성분이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 사람한테 노출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모기약이 없을 때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천연 모기 퇴치법이 있을까요? 천연 모기 퇴치제. 네, 이거 많이 지금 뭐 이건 매체나 뭐 이런 뭐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이거 천연 퇴치제. 이게 지금 전제 조건이 모기약이 없을 때잖아요. 아무것도 진짜 뭐 그냥 뿌릴 수 있는 화학적인 어떤 약품이 없을 때, 그때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솔직히 뭐 거의 없는데요. 여기에서 만약에 집에 뭐 레몬즙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식초도 괜찮아요. 레몬즙이나 식초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뿌려놨을 때 벌레들한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벌레들의 활동력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그거 모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력 저하가 되기 때문에, 물론 물긴 물겠지만 더 쉽게 잡을 수 있겠죠. 윙 날아다니면 이게 막 진짜 어떨 때는 너무 빨라갖고 못 잡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천천히 날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좀 손쉽게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식초물, 이걸 좀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뭐 뿌리면 냄새가 이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거 레몬즙 차라리 이게 조금 더 나을 수 있고요. 그 물에 좀 희석해서 뿌리면 됩니다. 희석량은 뭐 지금 사과 식초를 많이 뿌린다고 하면 한 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하시키는 효과 뭐 그 정도까지는 있습니다. 뭐 물러나라 이건 안 돼요. 요즘에 저같이 이렇게 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감을 이렇게 주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객들이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벌레 공포증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거미 증후군 뭐 이런 것처럼 벌레 한 마리만 보면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떠는 이런 분들이 요즘에 엄청 많아졌어요.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문명이 더 발달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 해충 방역은 고객님 집에 있는 벌레를 잡는 것도 해충 방역이지만, 고객님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는 그 해충도 좀 잡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계속 그 상담을 통해서 이 마음의 안정을 좀 찾아드리고, 벌레 공포증을 조금 이겨낼 수 있도록 제가 좀 유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로 해충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해충 방제를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게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해충 방역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와 재밌게 일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해충이 너무 싫고 공포스럽다. 어느 회사도 해결 못한다. 이거는 뭐 다 해봤는데 안 된다. 이러신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이제 그 무는 해충에 관한 또 의뢰가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계시면 마음이 좀 편해지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는 해충의 90%는 모기. 그러니까 빈대에 물렸다, 뭐 진드기에 물렸다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일단 90%는 모기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한 10% 안쪽에서 이제 대략 뭐 한 1, 2% 되는 것들이 뭐 진드기일 수도 있고 개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해충, 무는 해충일 수 있는데 또 그 10% 안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무는 벌레. 그것의 존재는 세균이에요, 세균. 무슨 얘기냐면 침대를 거의 뭐 그냥 끼고 사시는 분, 소파를 끼고 사시는 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오래 붙어 있잖아요. 피부가 이런 면이나 이런 면직물에 오래 붙어 있고 땀이 계속 전송이 되고 그러면 여기 세균이 생겨요. 그럼 그 세균이 땀구멍으로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발진이 일어납니다. 따끔거리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 모기 다음으로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 피부과 가면은 의사들도 잘 몰라요. 이게 뭐에 물린 거예요? 물어봤을 때 이거 뭐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99%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쨌든 물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항히스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그 처방을 좀 해줍니다. 그걸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더 빠르고 좋긴 하지만 뭐에 물렸는지 알고 싶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에 물린 것 같아서 갔는데 의사도 하는 얘기가 벌레에 물린 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세균성 발진이나 벌레에 물린 발진이나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사실상. 아무리 그 오래 하신 의사분이라 하더라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이제 몇 가지 테스트 없이 그냥 벌레에 물린 거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걸 들은 고객들은 정말 이제는 정신과 가야 됩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 벌레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요즘 특히 또 많아졌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안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모기 아니면 세균성 질환. 진짜 무는 벌레가 나타났다. 이건 진짜 큰 문제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해결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 그 해충 방제 백과사전 채널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겠습니다.